지금부터 경상국립대학교 창업중심대학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침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작년 사업 설명회 때도 똑같이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좋은 대표님들 만나서 좋은 한 해가 되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비가 그렇게 싫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되신 예비, 초기, 도약 대표님들 축하의 말씀드리고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 창업중심대학 사업 설명회 진행을 맡은 창업중심대학 사업단 이나리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될 행사 식순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식순을 부득이하게 순서를 조금 변경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4년 진행될 창업 지원 프로그램 설명과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설명을 네. 네, 24년에 진행될 창업 지원 프로그램 설명과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사업비 설명에 이어서 기념 촬영을 있겠습니다. 그때는 단상으로 잠시 나오셔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념 촬영이 끝난 후에는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 공성현 사무국장님의 투자 트렌드 특강과 창업중심대학 사업단 단장님 환영사에 이어서 창업중심대학 부단장님께서 경상국립대 창업중심대학 사업의 비전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부스 소개도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면 바로 옆 네트워킹 존 안에 있는 위에 보시면 미덥존이라고 있습니다. 미덥존에서는 예비, 초기, 도약, 창업기업을 위해 상담 부스와 협력 투자기관의 투자 부스가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동시 운영될 예정입니다.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대표님들은 해당 부스를 적극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시간 내외에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분들이 창업의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는 자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메인 행사인 24년 창업중심대학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4년도에 진행될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소개 이후 이어서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사업비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주실 창업중심대학 사업단 조유정 매니저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드릴 경상국립대 창업중심대학 사업단 창업기업 성장 혁신센터 조유정 매니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창업중심대학 사업단에서는 크게 두 가지 지원을 드립니다. 창업중심대학에서 사업비 지원 그리고 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누어지는데요. 그중에서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 전 참고하셔야 되는 상황은 올해 창업중심대학에서 선정된 창업기업은 저희 창업중심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꼭 한 개 이상은 필수로 이수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협약기간 내에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달성하셔야 하는 KPI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매출, 고용, 투자, 그리고 시제품 제작 등이 있는데요. 이것들의 KPI를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략적으로 7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유보팝 스타트업 페스티벌 GST 2024 잠시 후 10시부터 G 스테이지에서 가입할래 등등 덕수님과 궁금한 내용 해소에 구매 세션이 진행됩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유보팝 스타트업 페스티벌 GST 2024 잠시 후 10시부터 GST에서 가입할래 등등 덕수님과 궁금한 내용 장동선 구매 세션이 진행됩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저희 전체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사업화 전용 프로그램, 유망 창업기업 발굴, 문화 확산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집니다. 사업화 전용 프로그램은 2024년도 올해 창업 중심 대학에 선정되신 창업 기업들만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차년도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유망 창업기업 발굴, 마지막으로 기업 간에 그리고 창업 전문가와 전문기관들이 소통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문화 확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됩니다. 사업화 전용 프로그램은 교육 2가지, 투자 1가지, 판로 2가지 해서 총 5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BM 이노베이션 위드 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발한 사업화 검증 프로그램인 콘 프로젝트와 저희 창업중심대학 사업단이 콜라보레이션한 프로그램입니다. 예비 창업자가 작성한 사업 계획서가 정말 사업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고 개선을 도와드립니다. 예비 창업기업 39개사 모드를 대상으로 진행하고요. 예비 창업기업은 필수로 참여를 해 주셔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콘 프로젝트는 콘 1부터 콘 3까지의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콘 1의 경우 창업자별로 저희가 1:1 코치를 붙여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검증과 고객 개발이 이루어지는 실습 과정이고요. 콘 2에서는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정말로 수요가 있는 아이디어인지 확인해보는 제품 검증 단계입니다. 그리고 콘 3에서는 콘 1과 2에서 진행한 아이디어 검증과 제품화 검증을 마친 결과물을 활용해서 이후 투자 유치와 관련된 지원 사업까지 연계해드리는 총 콘 3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원 절차와 기관은 화면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덕트 마켓 핏 이노베이션입니다. 제목과 같이 프로덕트,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내가 타겟팅하는 마켓에 과연 핏하게 맞춰져 있을까요? 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QFD 방법론을 활용해서 고객과 시장 수요에 맞게끔 아이템의 스펙 그리고 사양 단계부터 재설계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수행 절차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속성부터 한번 파악해 볼 거고요. 파악한 속성을 기반으로 코치와 함께 설문지를 제작해 볼 겁니다. 가령 제품의 무게라든지 제품의 디자인, 그리고 제품의 효과, 판매 대상 등과 같은 제작 속성에 대해서 설문지를 제작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품의 타겟에게 이 설문지를 조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설문 결과를 분석을 해서 제품에 반영을 해야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관심한 제품 요소는 제거를 하고 매력적인 내 품질 요소는 강조를 함으로써 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조금 더 차별화될 수 있도록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절차와 기간은 화면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쇼미더 IR 레벨업 프로그램입니다. 창업 기업의 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창업중심대학에서는 4월경에 투자를 의향이 있는지 수요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희망하는 20개사에 대해서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업 진단과 검증을 선행할 겁니다. 그리고 투자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 그리고 낮은 기업까지 투자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그리고 발표하시게 될 IR 자료까지 전부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IR 피칭 실력도 한번 높여보실 수 있고요. 계속적으로 다양한 투자사들에게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수의 상시 IR과 투자 상담회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지원 절차와 기간은 화면과 같습니다. 네 번째로 세일즈 부스트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이 뭔지는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크라우드 펀딩의 핵심 포인트는 내가 만든 제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후원을 받아서 판매를 해볼 수 있는 경험과 실제 사용 고객에게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고객 반응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품 제작 단계인 예비 기업,
대표님들이 판매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또한 초기나 도약 기업도 참여를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 기존의 제품이 있더라도 그 이외에 새로 개발 중인 제품이나 아니면 개발 완료된 타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도 고객 반응 테스트를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는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지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업 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지원 내용으로는 펀딩에 입점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의 콘텐츠 제작, 상세 페이지, 영상, 사진 등을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등인 저희 창업중심대학 참가 기업만을 위한 전용 기획전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실제로 펀딩이 진행되고 나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펀딩 제품을 홍보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SNS,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해서 광고까지 올스텝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지원 내용과 기간은 화면과 같습니다. 5번째로 아웃소싱 코디네이터 위드 크몽 프로그램입니다. 창업기업은 협약기간 내에 반드시 시제품, 목표로 하시는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창업기업분들은 지원금을 받으시면 보통 시제품 제작이나 부분 개선을 위해서 외주에 용역을 많이들 맡기실 텐데요. 이런 외부 업체에 작업을 맡기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전반적인 모든 과정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도와드립니다. 실제로 용역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면 되는 게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고려하시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이 업체가 내가 수행하는 그 과업을 정확히 수행해낼 수 있는 업체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주고 있는 돈이 적절한지, 그리고 용역 기간이 적절한지, 마지막에 산출물을 내가 받아봤을 때 그 산출물이 정확히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내가 자가 점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을 저희 창업중심대학에서 전문성을 가진 크몽의 엔터프라이즈 팀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큰 돈을 들이셔서 외주 맡기실 텐데 최대한 가성비 넘치게 외주를 맡기시려면 그 최고의 결과물을 받아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절차와 기간은 화면과 같습니다. 유망 창업기업 발굴 프로그램은 팔로와 글로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로 데스타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협력 파트너 발굴과 최적화된 협력 체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대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위해서 외부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얻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방법으로 공모나 협업 과제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들과 협업해서 그들이 낸 과제에 같이 챌린지해보고 나아가서 대기업의 협력 파트너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을 저희가 현재 기획 중에 있습니다. 지원 절차와 기간은 화면과 같습니다. 다이노 글로벌 스케일업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직 기획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소비자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과 수출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투자 상담회나 현지 박람회 참가, 지원 등으로 구성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기간 간의 네트워킹이나 또는 유관 창업기업과 실무자들끼리 꾸준히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있고요. 창업의 다양한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각종 창업 상담 창구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를 간단하게 마치면서 오늘은 주요한 간략한 핵심 포인트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오늘 나눠드린 수요 조사서를 참고해서 창업기업 대표님들이 주신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대표님들 바쁘시겠지만 저희가 프로그램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중심대학 창업 프로그램 설계를 하거나 기획을 할 때 정말 치열하게 논의를 합니다.
대표님들한테 어떤 거를 제공해 드려야 창업 기업이 성공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을지, 저희 쪽에서 인사이트를 얻어 가실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탄생된 프로그램들이니까 꼭 참여를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 입장 시 나눠드린 수요조사서가 쇼핑백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들어있는 수요조사서는 작성하시어 대장하실 때 안내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고, 작성을 혹시 못하신 분이 계시면 향후 안내될 온라인 구글 폼 수요조사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업기업 사업비 설명에 대해서 창업중심대학 사업단 선임 매니저 김윤현 매니저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대표님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창업기업지원센터 선임 매니저 김윤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사업비 관련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인데요. 사업비 하기 전에 저희 사업 개요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릴 거는 창업 기업의 의무입니다. 저희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 목표라 함은 저희 지금 수정 사업 계획서 보내주시고 계신데 앞에 1페이지 보시면 산출물 있습니다. 그 산출물을 꼭 달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앞번에 조유정 매니저가 말씀해 주셨던 기본 자율 프로그램에 1회 이상 꼭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 중간 점검, 최종 점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하시다 보면 중간 점검은 보고서 제출로 하시면 되고요. 최종 점검은 학교 방문하셔서 산출물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창업 기업들 현장 방문을 할 때가 있는데요. 저희가 대표님들한테 좀 요청을 드리면은 점검에 대해서 조금 편하게 응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자, 저희 예비 기업 같은 경우는 협약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사업자 등록증을 꼭 발행하셔야 됩니다. 사업 선정자는 꼭 대표자 명의로 사업계획서 사업자를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추진 관련 용어입니다. 저희와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제일 많이 들으실 내용인데요. 협약 기간은 3월 13일부터 12월 31일 약 10개월이고요. 주관 기간은 경상국립대학교, 전담 기간은 창업진흥원, PMS는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 시스템인데요. 저희와 이제 협약, 사업비 사용, 사업비 변경을 할 때 K-스타트업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대표님들이 PMS를 관련해서 저희 쪽으로 지출 요청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안내드리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아서 우선 작년 지침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나 지침이 변경이 되면은 저희 금일 발표드린 것과 바뀐 부분 표시해서 한 번 더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사업운영위원회입니다. 사업운영위원회란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입니다. 1, 2, 3번 있는데 저희 창업기업 대표님들이 자주 하실 거는 2번, 3번입니다. 창업기업이 외주 용역성 가업을 진행할 때 부가세 포함 2천만 원 이상권에 대해서는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주관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운영위원회를 심의를 거치고 난 뒤 과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운영위원회를 대표님들이 만약에 하시고 싶다, 그랬으면 나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 는 밑에 표에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매월 1일, 16일에 사업운영위원회 수요조사를 안내 메일을 전달 드릴 겁니다. 그럼 대표님들이 내가 이번에 사업운영위원회 심의권이 있다 생각이 드시면은 그 메일로 회신을 해주시고 서류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서류 보내주시면은 담당자가 검토하고요. 검토하고 나서 보완 요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가 다 구비가 되고 사원위가 개최되게 되면은 위원을 소집해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창업기업, 즉 대표자가 줌 또는 유선으로 안건에 대해 질의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정성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창업기업 대표자님이 내가 직접 질의응답을 하고 싶다 해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주관 기관에서 대표님 이번에 저희 사원이 하는데 좀 참여 부탁드린다고 요청이 가면은 꼭 저희 전화나 줌으로 같이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원일을 했는데 통과가 되지 않고 보완이 떴다. 그런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다시 증빙을 모으셔가지고 다음 사원일을 통과를 하셔야 가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원일 안건을 넣으셨는데 여기에 보완이 떴다. 그러면 진행을 하실 수는 없고요. 그러면 다음 사원일을 거쳐서 승인이 된 건에 한해서 가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사업비 사용 절차입니다. 저희가 오늘 오신 대표님들한테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 사전 승인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사용 내용 등록이 있습니다. 사전 승인이라 함은 대표님들이 가업하시기 전에 저희 주관기관 PMS에 신청을 해주시는 겁니다. 가업하시기 전에 내가 이런 걸 하겠다라고 PMS에 사전 승인을 신청을 해주시게 되면은 저희 담당자들이 보내주신 서류를 보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검토를 해서 승인 처리가 된 건에 대해서는 가업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저희가 증빙 서류를 검토를 좀 열심히 하는데요. 보완이나 반려가 좀 자주 발생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대표님들 반려됐다, 보완됐다고 하면 당황하시지 마시고 그 반려가 뜨게 되면은 반려 사유에 대해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반려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를 추가하셔서 다시 올려주시면은 사전 승인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승인 처리가 완료가 되고 나면은 가업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끝나고 나면은 사용 내용 등록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사용 내용 등록은 증빙 서류 일체를 다 업로드 해주셔야 됩니다. 이 증빙 서류 관련해서는 책자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아마 나와 있을 건데요. 이 모든 일체 서류를 완벽하게 등록을 해주시고 저희한테 승인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이후 2주 정도 지출되기까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적인 부분을 대표님들이랑 맞추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비 쓰실 내용을 조금 더 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계획을 짜셔서 조금 빠르게 이렇게 좀 집행을 해주시면은 저희와 논의도 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사업비 사용하시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사전 승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승인은 계약 전 사업비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증빙 서류가 필요하고요. 최소한의 증빙 서류도 책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저희가 사전 승인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사전 승인에 되어 있는 그 증빙 서류를 저희한테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 승인 처리가 되고 난 후에 가업을 꼭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작년에 사업비 집행해 보면서 조금 그 대표님들이 많이 실수하거나 좀 누락되었던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예시를 들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견적서 예시가 있습니다. 견적서 받으실 때 1번 꼭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는 꼭 창업 기업을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저희 창업 중심 대학교를 기재해 주신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이 부분은 창업 기업을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보면은 합계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가세 포함, 미포함을 명시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사업비는 공급 가액만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가액과 부가세가 따로 표시가 되어야 저희가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보이는 사진은 기계 장치 관련된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외관 사진, 내부 사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시리얼 넘버 이렇게 세 개가 모두 구비가 되어야 저희가 검토 가능한 사진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 저희한테 서류 주실 때 조금 많을 정도로 사진을 찍어 주시는 게 담당자 입장으로서는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파일 같은 거 보내주실 때 보면은 좀 흐릿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들도 있거든요. 대표님들이 올릴 때 이거 좀 흐릿한데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일단 올려야지 생각하시고 보내주시면은 저희 검토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도 검토가 되게 어려워서 반려가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꼭 서류 같은 거는 누가 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 내용 등록입니다. 사전 승인을 받을 건에 한해서 사용 내용 등록이 가능합니다. 꼭 사전 승인을 가업 전에 받으시고 가압이 끝난 후 사업 사용 내용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증빙 서류를 첨부해 주셔야 되고요. 사업비는 공급가액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가세 같은 경우는 창업 기업이 공급업체로 직접 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공급가액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부가세는 창업 기업이 공급업체로 직접 이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용 내용 등록에 모든 증빙 서류 일체가 업로드 되면은 그 업로드 된 후부터 2주 정도 지출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비 사용 관련 유의사항인데요. 앞번에 제가 강조드렸던 사업비로는 공급 가액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저희 사업비는 가업 완료 후 후지급 방식입니다. 가업이 완료되기 전에 선입금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또는 사업비 카드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의 원칙입니다. 저희 예비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내가 사업자가 없다 이런 분들은 세금 계산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받으실 때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면 발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사용 전 반드시 주관기관 담당자와 논의 후 집행. 이 부분이 앞번에 말씀드렸던 사전 승인 부분입니다. 사전 승인을 꼭 저희한테 득하시고 가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집행하고 저희한테 문의하는 거는 사업비 집행이 사용 불가함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년도 동일사업 창업기업 간 거래 불가하고요. 창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 불가하며 정부 지원금 집행이 불가한 항목으로 사용 불가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안내 드릴 내용은 대표자 인건비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비 집행 가능 기간 엄수입니다. 협약 기간 이내 지출 원인 행위가 완료된 건에 대해 협약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집행이 가능하고요. 서버 임차나 임대차 계약 등 기간이 협약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약 기간 이내 구매건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음번에 설명드릴 거는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사용하실 때 쓸 수 있는 비목입니다. 보시면은 총 9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수정사업계획서 지금 계속 열심히 어제 저녁까지 검토하다가 왔는데 수정사업계획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9개의 비목 외에 다른 걸 적어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여기 적혀있는 비목에 관해서만 저희가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정사업계획서 작성하시다가 혹시나 내가 이거 외에 다른 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대표님들은 앞에 보시는 비목에 맞게 다시 설정하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수정사업계획서를 받다 보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뭐 인플루언서 사용비 이런 게 들어오시는데 인플루언서 사용 가능한데 대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인플루언서 한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금 인센 이런 거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창업 활동비 비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광고 선전비 안에 저희 일반 수용비와 또 외주 용역성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선전에 해당이 되는데 내가 용역을 진행하겠다 하시면은 광고 선전비로 진행을 하시고 서류는 외주 용역에 맞게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혹시 하시다가 내가 하는 게 광고 선전비인지 외주 용역비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담당자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의해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비목별 유의사항인데요. 외주 용역은
외주 용역업체 사업 개시일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이상 부가세 포함권의 경우 주간 기간에 사업운영위원회 승인을 득한 후 가업이 진행합니다. 이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데 사업비 집행을 해야 된다. 안 됩니다. 저희 사업운영위원회를 통과하셔야 2천만 원 이상권 부가세 포함해서 이게 돈이 조금 높은 건에 대해서는 사업운영위원회를 통과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올해 예산을 짰을 때 부가세 포함 2천만 원 이상권이 있다. 이런 건들은 조금 미리 계획하셔서 저희한테 사업운영위원회에 꼭 먼저 승인을 득하고 사전 승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용역 같은 경우는 선급금이 가능한데요. 전체 금액 50% 이내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선급금은 50% 이내 집행이 가능한데 이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는 선급금 보증보험 증권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500만 원 이하는 각서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근데 선급금 보증보험 증권을 이제 발행받을 때 돈이 좀 드시는데 이 보증보험 증권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계장치 구매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장치는 협약 종료 한 달 전까지 구매 및 설치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4년 11월 30일까지 내가 사용할 위치에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기계장치는 11월 30일까지 구매 및 설치가 되어야 됨을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장치 구매하셨을 때 50만 원 이상 기계장치 구매건에 한해서는 PMS에 취득자산 정보를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또 매뉴얼도 별도 한번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이상의 기계장치를 구매하셨을 때는 꼭 취득자산 정보를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허권 무형자산 취득비는 협약기간 내 출원 등록이 완료된 건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직원에게 급여를 선지급하고 사용 등록 신청을 하시면은 주간 기간에서 창업기업 계좌로 이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타 비목과는 별개인데요. 인건비랑 여비에 관해서는 주간 기간에서 창업기업 계좌로 이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는 실지출 금액이 증빙이 가능한 대중교통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고요. 국외 출장 사유 발생 시 출국일 이전에 저희 주간 기관에게 보고한 건에 한하여 사업비행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내가 국외 출장이 있다. 그러면은 최소 출국 5일 전에는 저희 주간 기관에 승인을 득한 건에 한해서 국외 출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속도로 통행료 집행은 가능한데요. 만약에 차를 타고 출장을 가셨을 때 유류비, 가스비 이런 것들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광고 선전비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광고 선전 안에 외주 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외주 용역 증빙 서류를 꼭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사업비 변경 절차입니다. 대표님들이 이제 사업비 사용하시다가 보면은 사업비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내가 좀 사업을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돈이 좀 더 들어가야겠다. 이 부분을 좀 더 가용을 해야겠다 생각이 드시면은 저희 PMS에 변경 신청서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등록해 주신 거를 담당자들이 확인을 하고요. 여기도 승인 혹은 반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변경 승인이 되게 되면 메신저를 통해서 승인 처리를 대표님들한테 안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뀐 비목으로 사업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비 같은 경우는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1개월 남았을 때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변경 신청서에는 변경 전 금액을 작성 시점 PMS 금액 기준으로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평균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니까 대표님들께서 이거는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간을 넉넉하게 잡으시고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번에 말씀드린 걸 좀 추가적으로 안내 드리면은 기계 장치 같은 경우는 11월 30일까지 설치가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11월 30일 이전까지 비목 변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계 장치 이런 것들은 저희 대표님들 하시다 보니까 11월에 마지막에 변경하셨고 재료비로 많이 좀 바꾸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재료비 같은 경우를 12월 달에 바꾸시게 되면은 저희 저희 동사업에 투입되는 가업 기간이 조금 부족하다, 짧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기존에는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게 저희 안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나 회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급하게 좀 지출을 하시지 마시고 조금 세부적으로 일정을 좀 잡으셔서 지출을 조금 이렇게 일정에 맞게 사용해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사업비 카드 사용 관련 안내입니다. 사업비 카드는 발급을 받으셔도 되고요. 안 받으셔도 되고 이거는 창업기업 대표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절대 개인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만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카드 대금 부가세는 창업 기업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즉 계좌에 카드 대금 결제 일주일 전까지 이 부가세에 대해 부가세에 대해 입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카드 대금 결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은 예비 창업자나 개인 사업자는 매월 14일입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매월 15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 사용권에 대해서는 사용 등록 완료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전 달 카드 사용권을 2월 3일까지 K-스타트업에 저희 사용 내역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9월 달에 사업비 카드를 사용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달인 10월 3일 이전까지는 꼭 PMS에 사용 내역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비 카드는 개인 명의의 카드이므로 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좀 잘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부가세를 사업비 통장에 이체하지 않아 카드 연체가 발생했을 때는 사업비 카드 중지 또는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발생 연체료는 창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진행을 해보면서 그 대표님들께서 사업비 계좌가 막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저희 주관기관 담당자들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앞번에 말씀드렸던 사전 승인을 얻으시고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증빙 서류 일체를 붙여주시고 지출이 완료가 될 시점에 거래가 불가합니다라고 뜹니다. 근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 주관 기관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 계좌가 막혔을 경우 담당자가 대표님들한테 전화를 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그 카드 계좌를 그 대표님들께서 은행에 내방하셔서 그거는 대표님들이 직접 해결을 하시고 저희 저희 주관 기관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계좌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은 바로 또 지출이 되는 게 아니고요. 다시 사용 등록 내역부터 다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용 등록 내역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또 2주가 소요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시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시면 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시는 거면은 꼭 연체나 이렇게 카드가 막히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사업비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까지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여기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엄청 떠셨거든요. 그 창업기업분들 만난다고 저희 선생님들 엄청 지금 긴장하고 있어서 저희 조금 진행이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하는 것 같으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설명이었는데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저희 주무관 선생님 두 분이 응답을 해주실 거라서 단상 위로 잠깐만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서시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국립대학교 창업기업관리지원센터 주무관 황선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창업중심대학 사업단의 이제 창업기업관리센터 매니저 담당하고 있는 서연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사업비 설명 지금까지 들으셨는데 이 자리에서 궁금한 점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네,
여기 마이크.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사업비 승인을 받을 때 이제 승인을 받고 돈을 이제 업체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협약일이 3월 13일부터 시작이 되고 이제 사업비는 4월 달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예, 저희는 창업을 지금 2월 말에 창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이제 당장 지금 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업 기간 3월 13일 이후에 발생한 건은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하니까 일단 사전 승인에 관련된 서류를 먼저 올려주시고 그게 사업화와 관련이 있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사전 승인을 해드릴 거고 그러면 바로 이제 사용력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분 혹시 질의 있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서만 주시면 손 들고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카메라를 좀 잡아야 돼서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 비목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실제로 창업 기업 했을 때 회의의 빈도가 상당히 잦습니다. 근데 회의비 지출은 불가한가요? 네, 회의비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불가하고요. 현재 저희가 앞서 설명해서 안내 드린 대로 관련 비목이 이 사업화 관리 지침에 개정되어 있는 비목대로만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회의비 비목은 따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쪽에 일어나 주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으로 구매한 품목은 협약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쪽에서 압수해 가는 건가요? 일단 기계 장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50만 원 이상은 이제 사용용 등록하실 때 자산 등록을 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자산 등록하실 때는 시리얼 넘버를 기입하시고 그 자산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기입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기계 장치는 지출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는 따로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재료비는 사업 기간 동안 소진되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추가로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지금 질문 주신 부분이 보통 기계장치 때문에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기계장치의 경우에는 뭐 저희가 협약이 끝났다고 해서 압수되는 건 아니고 이제 창업기업의 자산으로 이제 관리를 하시되 다만 저희 쪽 창업중심대학 사업단으로 사업비로 구매하셨음을 이제 그 기계장치 관리 대장이나 이런 데 명시를 하시고 향후 5년간은 필수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5년 안에 관리가 안 될 시에는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분? 네. 이쪽에. 네. 마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도가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혹시 재료비에 한도가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여비를 쓰는데 교통비는 여비를 쓸 수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 숙박비도 이 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재료비 비목에 대해서 이제 필수로 뭐 사용을 제한한다거나 하는 비율은 따로 없습니다. 비목 간의 제한 비율은 따로 없고요. 금액의 한도도 따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 주신 여비 부분에는 앞서 이제 책자나 설명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실제로 지출한 실비, 그러니까 교통에 대한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만 지출이 가능하시고요. 숙박비나 뭐 기타 뭐 일비 이런 부분은 따로 지원이 안 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유류비도 지원이 안 됩니다. 네, 추가로 궁금하신 분? 네, 이쪽에. 네, 감사합니다. 그 이번 사업 그 물품 구매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만 지원되고 세금은 기업에서 부담을 하는데 혹시 이 사업으로 채용을 했을 때 인건비 부분에서는 이 사업에서 지원되는 부분이랑 기업에서 부담되는 금액이 또 혹시 따로 이렇게 선정 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우선 인건비는 이제 직원과 계약을 하실 때 직원과 계약할 때 이제 계약서상의 기본급이 이제 세전 금액이겠죠. 거기서 이제 기업에서 부담하시는
직원에 대한 4대 보험료도 추가되실 텐데 일단 저희 사업비로는 직원에 대한 기본급에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까지 집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 증빙 서류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제 사업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추가로 집행을 원하시면은 그에 상응하는 이제 각 보험관리공단에서 각 월마다 나오는 산출 내역서를 다 4개를 다 첨부하여 주셔야 저희가 담당자가 확인하고 그 금액만큼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 분? 네, 보통 창업자분들께 질문하라 그러면 되게 질문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내가 궁금한 게 다른 창업자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네, 여기 하고 뒤에 분 하시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비를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전에 장비를 몇 시간을 사용할지를 확신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장비를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기가 힘든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사전 승인에 일단 대략적으로 견적서를 받아서 계약서 올리시고요. 실제로 이제 변동이 생기면 그때 거래 명세서가 생기잖아요. 네. 그 거래 명세서를 첨부해서 사용 내역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외주 용역비 부가세 포함 2천만 원 이상은 위원회 회의가 열린다고 하셨는데 외주 용역을 각기 다른 내용으로 2가지 업체에 맡기게 되면 이는 합산한 2천만 원이 되는지 아니면 각각 2천만 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그 외주 용역 업체의 저희가 사업자 등록증상에 업태나 업종을 확인을 하는데요. 보통은 그 업체가 엄청 다양한 업무를 소화하지 않는 이상은 보통 한 과업을 수행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업체로 이제 용역을 진행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관련된 과업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건으로 지출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 지금 2건으로 분리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그 2건에 대한 과업이 철저하게 이제 다른 건으로 분리가 되는지 저희가 사업단 내부적으로 사업운영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사업운영위원회를 이제 안건을 접수하신다거나 할 때 조금 번거로우신 것 때문에 합치시는 거라면 그거는 과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러니까 과업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뭐 이제 진행하신 건마다 너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 진행하시게 되면은 먼저 담당자한테 사전 승인을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회색깔 입은 대표님. 네, 여기. 네. 그 보통 그 해외에서 배송을 받는 물품도 있을 텐데 그런 그 해외 그 통관비 같은 것도 나오고 뭐 택배 비용도 나올 텐데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통관비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고 배송비는 포함이 되거든요. 네, 인터넷 구매했을 경우, 온라인 구매했을 경우 통관비는 따로 관리 지침 한번 문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부분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고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네. 하고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수정 보완 요청을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수정을 했는데요. 4대 보험을 아까 다른 대표님이 말씀하셨을 때 4대 보험이 포함돼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받은 그 요청 서류에서는 4대 보험은 집행 불가하다고 요청이 와서 제가 그 항목을 제외를 했거든요. 그럼 혹시 4대 보험을 그 인건비 자체에 포함시켜서 제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어제 수정사업계획서 관련해서 회신 주신 부분은 지금 여러 담당자가 회신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한 부분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제 지금 예비 창업자신가요? 네. 네, 예비 창업자이신 경우에는 우선 4대 보험을 전체 가입한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출하실 수 있고
그 인건비를 지출하실 때 4대 보험료를 같이 합산해서 이제 인건비 비목에 포함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조금 착오가 있으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부분 관련해서는 그 연락 주신 담당자분이랑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요.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4대 보험료도 같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 대표님 아까 손 드셨던 일어나시면 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그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할 예정인데요. 이것을 교육 훈련비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교육은 직원이 직접 가서 받는 그 직무 역량 교육을 가능하고요. 사업체에서 직접 주최해서 하는 교육은 교육 사업이 아니고 그 본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은 교육비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거를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 교육인데도 안 되는 거죠? 교육을 주최하고자 하시는 거죠? 뭐 따로 돈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이거를 그렇게 사용하기 하는데 위한 이제 사용자 교육이요. 비목상의 교육 훈련비의 그 비목 정의 자체가 이제 창업기업 대표님이나 창업기업 소속 임직원이 그 사업계획서 상에 이제 사업화하는 내용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수행하는 그런 교육을 할 때 교육 참가비를 지원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따로 교육을 뭐 주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훈련비가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으로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못다한 질의는 사업 설명회 종료 이후 여기 미덥존에서 상담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니 개인적으로 못 물어보셨던 부분 있으시면 디테일하게 가서 언제든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은 간단히 기념 촬영 후에 특강을 한번 이어가도록 할 건데요. 대표님들 단상으로 한 번만 저희가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일단 한 3줄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키가 좀 작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앞쪽으로 맨 앞열로 좀 나와주시고요. 네, 3열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3열로. 가운데가 횡합니다. 안으로 가운데 쪽으로 더 오시면 됩니다. 네, 앞줄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한 칸 내려오셔도 돼요. 네, 맨 앞줄은 한 칸 내려오겠습니다. 네, 본인 키가 조금 작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앞쪽으로 좀 당겨서 네, 자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선생님들도 앞쪽으로 이쪽으로 얼굴 나오게. 네. 자, 본인 얼굴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앞 사람 사이사이에 줄을 서주세요. 대표님 웃으세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오른손 가슴 높이로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보통 화이팅 소리도 같이 해주시는데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자리로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